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의 마리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도서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노아의 종말입니다. 저자는 데이비드 싱클레어, 역자는 이한음, 출판은 부키입니다. 간단한 저자 소개입니다. 저자는 하버드 의대 유전학 교수로 노화와 유전 분야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이며 학자다. 노화를 지연시키는 유전자와 분자의 연구로 유명하고 노화 백신, 당뇨, 생시감, 생물방어 분야에서 14개 생명공학 기업의 공동 창업자이며 50가지가 넘는 특허권자이다. 저자는 노화는 질병이라고 정의하고 노화를 늦추고 멈추게 하고 심지어 치료할 수 있다고 믿고 25년간 연구를 거듭하여 노화를 극복하고 건강과 장수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과학적 근거와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제시한다. 바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연사는 없다. 늙는다는 것이 지금은 자신과 동떨어진 일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 언젠가는 삶을 다할 것이다. 마지막 숨을 내쉰 뒤 우리 세포는 산소를 달라고 비명을 질러댈 것이고 독소가 쌓일 것이고 화학에너지가 소진될 것이고 세포 내 구조물들은 해체될 것이다. 몇 분 뒤에는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교육, 지혜, 기억과 미래에 발휘될 수 있었을 모든 잠재력은 되돌릴 수 없이 삭제될 것이다. 우리 대다수, 정확히 말하면 95%는 100세에 이르기 전에 사망한다. 그러나 나는 지금 그냥 더 몇 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활동적이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더 오래도록 누리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본다. 대다수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닥치고 있다. 죽음을 점점 더 먼 훗날로 미루는 일을 해낼 날은 그리 멀지 않았다. 노화는 신체 능력을 쇠퇴시킨다.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특정한 병리 증상을 지닌다. 노화는 이 모든 일을 하며 그럼으로써 우리가 질병이라고 부르는 것의 모든 범주를 충족시킨다. 그래서 나는 노화가 질병이라고 믿고 노화를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다. 더 나아가 우리 생애 내에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법. 첫째, 적게 먹어라. 25년 동안 노화를 연구하고 수백 편의 논문을 읽은 내가 할 수 있는 조언이 하나 있다면, 즉 건강하게 더 오래 살 확실한 방법, 지금 당장 수명을 최대화하는 데 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이것이다. 적게 먹어라. 물론 이 말은 결코 혁신적인 것이 아니다. 고대 그리스 의사인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의사들은 덜 먹는 것이 좋다고 말해왔다. 영양실조에 걸리라는 말이 아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라는 말도 아니다. 절식과 단식은 분명히 우리의 건강과 장수에 좋다. 심한 절식이 생애에 미치는 효과를 과학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한 것은 1차 세계대전 막바지였다. 과학자들은 먹이가 부족한 탓에 제대로 자라지 못한 쥐 암컷들이 풍족하게 먹은 암컷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뒤로 80년에 걸쳐 수행된 연구들을 통해 다양한 생물에서 영양실조 없는 열량 제한이 장수로 이어진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왔다. 그리고 열량 제한이 사람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관찰 자료들이 있다. 1978년 100세를 넘는 장수자들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 오키나와 섬에서 생물학자 가가오 야스오는 섬 사람들이 일본 본토 사람들에 비해 열량 섭취량이 3분의 2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오키나와 사람이 수명이 더 길 뿐 아니라 건강 수명 또한 더 길다는 것을 발견했다.
뇌혈관 질환, 악성 종양, 심장병을 앓는 사람이 훨씬 적었다. 이처럼 열량 제한이 수명을 늘릴 뿐 아니라 심장병, 당뇨, 뇌졸중, 암을 억제하고 활력도 증진시킨다. 그리스 이카리아 섬은 주민 중 3분의 1이 90세가 넘게 산다. 고령자들이 거의 다 그리스 정교회의 독실한 신자로서 한 해 중 절반 이상을 어떤 식으로든 금식하라고 말하는 종교 일정표를 철저히 따른다. 금식일 중에는 고기, 유제품, 달걀, 때로는 포도주나 올리브유까지 금지하는 날이 많다. 일부 그리스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많은 그리스인은 성체성사를 받기 전에 일정 기간 철저히 금식을 한다. 또 다른 장수촌인 중국 남부 바마야족 자치현 주민들은 질 좋은 건강한 음식을 충분히 접하지만 하루 중 오랜 시간을 먹지 않고 지내는 쪽을 택한다. 이곳의 장수자들 중 상당수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생활을 해왔다. 그들은 대개 정오 무렵에야 소량의 식사를 하고 해질 무렵에 가족과 함께 좀 더 많은 식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하루 중 대개 16시간 이상을 먹지 않고 지낸다. 이렇듯 영양실조를 일으키지 않는 주기적 단식법은 거의 모두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게 하는 쪽으로 장수유전자를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육식을 줄여라. 우리는 아미노산이 없으면 금방 죽을 것이다. 아미노산은 인체 내 모든 단백질의 기본 구성단위 역할을 하는 유기 화합물이다. 아미노산, 특히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없어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없다면 우리 세포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요소를 만들 수 없다. 육류에는 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으며 또 에너지를 수월하게 제공한다. 하지만 거기에는 대가가 따른다. 동물성 식품 위주의 식단이 높은 심혈관 질환의 사망률 및 암 발병률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 붉은 가공육이 특히 나쁘다. 핫도그, 소시지, 햄, 베이컨은 너무나 맛있지만 불명예스럽게도 발암성을 띈다. 이런 식품들이 결장 직장암, 췌장암, 전립선암과 관련이 있음을 밝힌 연구가 수백 건이나 된다. 그렇다고 해서 붉은 고기를 조금만 먹어도 죽는다는 뜻은 아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더 많이 대체할수록 온갖 질병에 따른 사망률이 상당히 줄어들며 식물성 단백질 섭취만으로 모든 아미노산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몸에 공급되는 아미노산의 양이 전반적으로 또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하기 마련이므로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존회로를 활성화한다. 그러므로 아미노산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은 좋은 출발점이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단연간의 실험을 통해 육류에 많이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인 메오틴 농도가 낮은 식단을 생쥐에게 먹이는 것이 몸의 방어체계를 켜고 수술 때 저산소증으로부터 기관을 보호하고 건강한 수명을 20% 증가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임을 알아냈다. 우리는 아미노산이 없으면 살 수 없지만 우리 대다수는 분명히 이런 것들을 덜 섭취하고 견딜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동물성 단백질이라고 여기는 닭고기, 생선, 달걀의 섭취량을 줄임으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채식주의자가 육식을 하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과 암에 걸리는 비율이 상당히 낮고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이유다. 셋째, 땀을 흘려라. 수세기 전부터 운동이 활력 충전 처방으로 권장되어 온 이유가 하나 있다. 운동으로 혈액 흐름이 개선되고 폐와 심장이 더 건강해지고 근육이 더 굵어지고 힘세진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동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텔로미어가 더 길었다.
우리 세포가 생존 모드에 들어가도록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음식 섭취량을 줄이고 대부분의 식단에 많이 들어있는 아미노산의 양을 줄이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의상 운동은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활동이다. 운동은 생존회로를 활성화하고 생존회로가 활성화하면 에너지 생산량과 근력이 늘면서 산소를 운반하는 모세혈관이 더 성장한다. 장수 조절 인자는 열량 섭취에 상관없이 운동을 통해 새 혈관을 생성하고 심장과 배를 더 건강하게 하고 몸을 더 튼튼하게 하고 텔로미어를 늘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조절된다. 사실 운동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다. 최근에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15분 정도 달리는 사람은 심장마비로 사망할 확률이 40% 줄고 갖가지 원인에 따른 사망률이 45% 줄어든다고 한다. 엄청난 효과다. 특히 건강을 개선하는 유전자들을 가장 많이 참여시키는 운동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다. 인터벌 트레이닝은 강한 운동 사이에 가벼운 운동을 섞어 반복하는 방식이다. 심장박동수와 호흡률을 상당히 높이는 운동이다. 나이 든 사람일수록 효과가 더 좋았다. 다시 말해 운동은 그 유전자들을 켬으로써 세포 수준에서 우리를 다시 젊게 만든다. 넷째, 몸을 차갑게 하라. 나는 용감하게 나가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싶다. 매서운 추위 속을 걸어보라고. 1월 중순의 차가운 찰스강에 발을 담가보라고. 몸을 편하지 않은 온도에 노출시키는 것이 장수 유전자를 켜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2006년에 스크립스 연구소 과학자들이 유전공학적으로 체온이 정상보다 섭씨 0.5도 낮은 생쥐를 만들었다. 이 생쥐 중 암컷은 수명이 20% 더 늘었다. 사람으로 치면 건강하게 약 7년을 더 사는 셈이었다. 한편 수컷은 수명이 12% 늘었다. 갈색 지방이라고도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풍부한 조직은 최근까지는 유아에만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이 조직이 성체에도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양이 줄어들긴 한다. 과학자들은 설치류를 연구해 갈색 지방과 장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꽤 많이 밝혀냈다. 예를 들어 유전공학적으로 만든 유달리 장수하는 에임스 외소생쥐는 몸에서 갈색 지방이 더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 갈색 지방이 풍부한 이 생쥐를 하루에 3시간씩 추위에 떨게 하자 미토콘드리아가 훨씬 더 많아지고 당뇨병, 비만, 알츠하이머병의 발병률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좀 춥게 지냄으로써 갈색 지방에 든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추운 곳에서 운동을 하면 갈색 지방 조직이 급격히 늘어난다. 추위에 노출할 때 적당히 노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저체온증은 건강에 좋지 않다. 동상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소름, 딱딱거리는 이, 떨리는 발은 위험한 상태가 아니다. 그런 상태를 충분히 자주 겪을 때 우리 장수 유전자는 건강한 지방을 추가로 주문하는 데 필요한 스트레스를 얻는다. 그렇다면 열은 인체에 어떨까? 우리는 정운동물이므로 우리 효소는 큰 온도 변화를 견디도록 진화하지 않았다. 신부 체온을 그냥 올린다고 해서 더 오래 살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고대 로마 전통을 계승해 유럽 북부와 동부의 많은 이들은 휴식과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사우나 목욕을 하곤 한다. 핀란드인이 가장 열심이다. 2018년 헬싱키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보면 사우나를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체 기능, 활력, 사회활동,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다고 나왔다. 더 설득력이 있는 증거는 핀란드 동부에서 2,300명이 넘는 중년 남성들을 25년 넘게 조사한 연구다.
사우나를 일주일에 7번 정도 자주 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1번 뜨끈한 목욕을 하는 사람보다 심장병, 치명적인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전반적인 사망률이 절반에 불과했다. 5째, 몸에 좋은 물질을 먹어라.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진은 생제기에 메트포르민을 아주 낮은 용량으로 투여하자 수명이 거의 6%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건강한 삶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생쥐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신체 능력이 향상되었다. 그 뒤로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가 점점 쌓여갔다. 설치류에게 메트포르민을 투여한 연구 26건 중 25건에서 암 발생이 억제되었다는 결과를 얻었다. 메트포르민은 낮은 에너지 수준에 반응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복원한다고 알려진 효소다. 아울러 메토포르민은 암세포 대사를 억제하고 미토콘드리아 활성을 증진시키고 잘못 접힌 단백질을 없애는 등의 다른 유익한 효과를 일으킨다. 68세에서 81세 메트포르민 복용자 4만 1000명 이상을 조사한 연구진은 메트포르민이 치매, 심혈관 질환, 암, 노쇠, 우울증의 확률을 낮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미 노쇠한 상태에서 9년 동안 메트포르민을 복용한 집단을 조사해보니 치매는 4%, 우울증은 16%, 심혈관질은 19%, 노쇠는 24%, 암은 4%가 낮아졌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메트포르민의 암억제 효과가 그보다 더 크다고 나왔다. 아직 대다수 국가에서는 메트포르민을 항노화약으로 처방할 수 없지만 당뇨병을 앓는 전 세계 수억 명은 메트포르민 처방을 쉽게 받는다. 태국 같은 몇몇 나라에서는 심지어 메트포르민을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다. 한 알에 몇 센트 수준이다. 피세티는 딸기와 감 같은 열매의 색깔을 만드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지금은 노화세포를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두 번째로 발견된 분자는 부테인으로 온나무라는 유독한 식물을 비롯해 많은 꽃식물에 들어있다. 피세틴과 부테인의 분자 구조를 가진 물질이 바로 네스페라트롤이다. 과학자들은 네스페라트롤이 황산화제임을 발견했다. 적포도주에 들어있으며 많은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만드는 천연 분자다. 레스베라트롤을 먹인 효모는 좀 더 작고 좀 더 느리게 성장했으며 평균 34의 분열을 한 뒤에야 죽었다. 마치 열량 제한을 한 듯 했다. 사람으로 치면 무려 50년이나 수명이 늘어난 것과 같았다. 또 최대 수명이 늘어났다. 허기 없이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열량 제한 물질이 적포도주에 들어있는 것이다. 나는 포도 같은 식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레스페라트롤이 더 많이 생산된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꼈다. 포도에서 네스페라트롤을, 버드나무 껍질에서 아스피린을, 프랑스 라일락 갈레가에서 메트포르민을, 녹차에서 에피칼로카테킨 칼레이트를, 과일에서 케르세틴을, 마늘에서 알리신을 얻는다. 세계 최고의 포도주는 피노누아르처럼 스트레스에 민감한 품종이나 햇볕이 강하고 메마른 토양에서 생산된다. 짐작할 수 있겠지만 그런 포도주에는 네스페라트롤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 가장 맛 좋은 딸기는 물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잎채소를 길러본 사람이라면 다 알듯이 열기와 추위에 모두 노출된 양상추가 가장 잘 자란다. 흔히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조건에서 기르는 유기농 식품이 몸에 더 좋다. 내가 나를 위해 하는 일. 내가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꺼이 말하겠다. 나는 매일 비타민 D와 비타민 K2의 하루 권장 복용량과 아스피린 83mg을 먹는다. 나는 설탕, 빵, 파스타를 최대한 적게 먹으려고 노력한다. 나는 40세부터 후식을 끊었다. 비록 슬쩍 맛보기는 하지만.
나는 하루에 한 끼를 건너뛰거나 적어도 정말로 적게 먹으려고 애쓴다. 사실 일정이 너무 바빠서 일주일 중 점심을 거르는 날이 거의 대부분이긴 하다. 몇 달마다 채열 간호사가 집으로 와서 피를 뽑는다. 수십 가지 생체 표지 검사를 하기 위해서다. 표지 중 여러 가지가 최적 범위에 있지 않으면 식단이나 운동을 통해 조절한다. 나는 매일 많이 걷고 계단을 오르려고 애쓰며 거의 주말마다 아들과 함께 체육관에 간다. 역기를 들고 좀 뛰고 사우나를 한 뒤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근다. 나는 채소를 많이 먹고 다른 포유동물을 먹는 것을 피하려 애쓴다.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 지나친 자외선 노출, X선 CT 촬영을 피하려고 애쓴다. 낮에 그리고 밤에 잘 때 시원한 환경을 유지하려고 애쓴다. 체중이나 체질량 지수가 건강 수명의 최적 범위에 놓이도록 노력한다. 내 최적 지수는 23에서 25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